네, 마지막 배팅이 11년 전 마카오에 있었던 마카오 김입니다. 가족분들, 도박 중독자들이 너무나 의심되시죠? 못 믿어오시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오늘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된 건 얼마 전 있었던 저의 경험 때문이기도 한데요. 사실 저는 지금 백수 상태입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원회에서의 4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40이 넘은 아들이 백수 상태이니 저희 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제가 요즘 중독 관련된 곳에 또다시 구직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핫한 중독이 뭐가 있죠? 도박을 제외하고는 아마 마약이 가장 클 거예요. 그래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라는 곳이 그 규모를 굉장히 확장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사람을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했고, 그 지원 사실을 부모님의 걱정을 좀 덜어드리고자 알렸습니다. 미리. 합격을 말한 게 아니라 지원 사실을요. 미리 알려드리자면 안타깝게도 낙방했습니다. 아무튼 그 지원 사실을 알렸을 때 그때 부모님의 반응이 참 씁쓸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지원을 한 사실을 알렸을 때는 그래,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쯤에 또 다시 전화가 오셨습니다. 살짝 머뭇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형주야, 근데 거기 꼭 지원해야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처음에 잘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어머니 말씀이, 형주야, 엄마가 자꾸 걱정돼서 잠이 안 온다 하시면서, 네가 도박 문제는 이렇게 잘 극복했어도 마약은 다르대. 마약은 엄청 무서운 거래. 네가 거기 가서 마약 같은 데 또 빠지지 않을까? 엄마는 되게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일단 그 말을 듣고 바로 어머니에게 조금은 격양돼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중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보인 반응은 도박 문제가 있는 아들이 처음 GA에 한번 나가보겠다고 얘기할 때 아직 도박 중독과 GA에 대해서 인식이 없으신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에이, 도박 중독자들끼리 모여있는데 가면 도박 얘기나 뻔히 하고 또 나쁜 방법 알아서 막 다른 도박도 하고 막 이런 거 아니니? 너무 불안하다. 그런데 가지 마! 이런 얘기 하시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보이신 그날의 반응은 저한테는 거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거든요. 저는 도박을 11년째 멈추고 있고, 내 도박 문제뿐만 아니라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분들을 돕는 일도 했었고, 지금은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저희 엄마가 보기에는 넌 도박에만 취약한 게 아니라 다른 것에도 취약할 수 있지 않을까? 넌 아직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염려일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신다는 거 너무 잘 알죠. 근데 그게 한꺼풀만 뜯어보면 아직 한 사람의 인간으로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 거 아닌가. 그게 나에 대한 의심이 아닐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도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오랜만에 다시 하게 됐거든요.
아마도 나를 바라보는 보통의 사람들의 속마음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마음이 쓰렸습니다. 근데 사실 도박 문제를 회복하면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다른 분들한테 해드린 얘기이기도 하고, 가족들의 의심을 허하여라. 그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니 그때마다 기분 상하지 말고, 그 의심병은 우리가 심어들인 거고 우리로서부터 발현된 것이니 그건 감당해야 될 우리 몫이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도 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아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의심에 대한, 다시 말하면 사람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볼 생각인데요. 일단 구체적인 사례를 예를 들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도박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리고 도박을 하고 있는 경우. 첫 번째, 도박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당사자가 도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도박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해요. 그때 이 도박 중독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 도박 안 하고 있는데 왜 날 의심하지? 도박 안 해도 아무 소용없네? 어차피 이렇게 의심받을 거. 라는 억울한 감정이 생기겠죠. 그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의심받을 거 차라리 도박이나 해버릴까? 라는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도박을 안 하고 있는데 믿어준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 행동이 강화될 겁니다. 내가 안 하게 되면 이 가족과의 관계도 변하는구나. 뭔가 효용성을 느낄 테니까요. 이렇게 도박을 안 하는 경우에는 의심은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되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좋은 행동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죠. 두 번째, 도박을 하고 있을 때. 이번엔 믿어주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의심은커녕 우리 아들은, 내 남편은 분명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도박을 잘 끊을 수 있을 거야. 힘내자. 이렇게 계속 믿어줍니다. 그런데 도박 중독자는 사실 도박을 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날 믿어주고 있는데 난 이렇게 도박을 여전히 거짓말하면서 하고 있네. 라면서 그 미안함 혹은 죄책감 같은 게 아마 쌓일 겁니다. 그렇게 쌓인 미안함은 도박의 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어떤 계기로 온전한 정신이 돌아왔을 때 회복의 동기로서, 단도박의 동기로서 언젠가 분명히 작동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도박을 하고 있는데 의심을 해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건 역시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합니다. 난 도박을 하고 있고 부모님은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악순환이 그냥 지속될 뿐입니다. 이렇듯 두 가지 경우, 도박을 하고 있을 때, 도박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의심으로는 아무것도 도박 중독자에게 영향을, 긍정적인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의심은 힘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이 대번에 말씀하세요. 내 남편이, 내 아이가 도박을 하면 금전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테고 내가 의심해서 막지 않으면 훨씬 더 큰 피해가 일어날 텐데 그걸 내버려 두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건 금전적인 피해의 확대를 막는 건 의심으로 막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이 해야 되는 건 환경 통제입니다. 집안에 있는 귀중품들을 도박 중독자가 훔쳐갈지도 몰라라는 의심 말고 이게 눈에 보이면 도박 충동이 올라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런 충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꺼이 집안에 있는 귀중품들을 치우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혹시 도박 중독자 명의로 된 재산들을 세금을 2번, 3번 납부한다 할지라도 명의를 바꾸는 겁니다. 도박 중독자가
월급을,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대신 관리해 주는 것도 도박 중독자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현금을 갖고 있고 가용할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는 건 도박 충동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환경을 차단해 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것,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막는 건 의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런 환경 조성과 환경 통제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갈릴레이가 한 말인데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가르칠 수 없다고 합니다. 단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 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다. 상담사의 대단한 조언, 뛰어난 정신과 의사의 진단, 치료, 가족들의 철저한 감시, 의심, 그런 걸로는 사람이 변할 수 없다. 오로지 변화하고 성장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도박 중독자 그 자신 안에 있는 회복의 씨앗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걸 키워나가는 것밖에, 진정한 회복에 이르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의심한다고 그 회복의 씨앗이 자랄 수 있을까요? 근데 야, 내가 이렇게 도박하고 있는데도,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도 넌 할 수 있어,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믿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러면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이어도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나한테도 진짜 가능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단초가 되고 계기가 돼서 그 회복의 씨앗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족분들이 얘기하세요. 선생님, 도박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제가 의심을 안 하고 믿어줄 수 있을까요? 믿을 만한 행동을 할 때 믿어주는 건, 그건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믿어준다는 건, 진짜로 믿어준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행동을 하고 모습을 보이는데, 믿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럴 때 믿어주는 게 진짜 믿어주는 겁니다. 도박하는 게 뻔한데도 도박을 안 했다고 도박한 사실을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뻔히 도박하는 게 보이고 제 발의 징조가 보임에도 당신은 할 수 있다. 난 널 믿는다. 넌 분명히 회복할 수 있을 거고 난 네 곁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해주는 거. 그게 그래도 그나마 회복의 가능성을 1%라도, 단 1%라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것 말고는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족들이 해야 하는 일은 의심이 아니고 믿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과 사태의 악화를 막는 건 환경 통제와 도박 충동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걸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의심이 아닙니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또 많이 서운해하실 수 있으니, 제가 도박을 끊게 된 가장 큰 조력자는 저희 어머니이신 게 분명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중간중간 막 의심이 가기도 하셨을 때 자신을 억누르시면서 저를 믿어주시려고 엄청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회복하고 아직까지 도박을 멈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경우는 좀 특수한 케이스여서 의심이 아니라 걱정이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걱정을
의심으로 꼬아 생각하게 되는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안심을 시켜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저를 원망하기도 했고요. 네, 아무튼 오늘 이야기 가족분들이 한번 잘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회복과 성장이라는 거 남이 해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결국 도박 중독자인 당사자가 자기를 믿고 내 안에 그 회복의 씨앗이 있다는 걸 믿고 그걸 키워나가는 방법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씨앗에 물을 줄 수 있는 건 최소한 의심은 아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선가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다는 것. 내가 중독됐던 도벽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둘째 형과 어머니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싸우고 있었고 다툼의 이유는 내가 팔아먹은 형의 카메라 때문이었다. 어머닌 범인이 나라고 단정했고 그런 어머니께 형은 엄마가 물건만 없어지면 막내를 다그치니까 막내가 더 삐뚤어지는 거예요. 저도 더 찾아볼 테니 일단 확인되기까지는 믿어주자고요. 라며 나무랐다. 다락에서 다음날까지 숨어 있었다. 물론 혼나는 것도 두려웠지만 나를 믿어주는 형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그날 이후로 내 도벽은 고쳐졌다. 누군가 날 믿어주려 하는데 그 믿음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이유였다. 믿을 만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이유가 되어 믿어준다. 하지만 반대로 믿어주는 것이 믿을 만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선우는 중요하지 않다.